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 영어쌤입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번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단어 보시면은 string. string은 원래는 끈이죠. 그 밧줄 끈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쭉 이어지는 거니까 1년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은데요.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string of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물론 뒤에 people를 꾸며주기 때문에 string이 제일 어울리긴 하는데요. 그냥 이제 우리 말로만 1년에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series of라든가 시리즈 아시죠? chain of 이런 표현들도 뭐 1년에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맥락은 다르지만은 host of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host of 그러면은 호스트 그러면 대표적인 뜻이 주인이나 개최자라는 뜻이 있겠지만은 이것도 한 떼거지를 말해요. 이렇게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et back 답장을 주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거 볼게요. There wasn't a single day. 접속사 앞에 끊어지겠죠? 잊지 않았다 단 하루의 날. 그 다음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or book chapter 여기까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때 when이 뭘까요? 앞에 시간이 선행사할 때 꾸며지는 관계부사가 되었습니다. 관계부사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뭐뭐하는이죠. 뭐뭐하는. 그죠? 물론 when이 무조건 관계부사인 건 아니죠. 내가 앉아. 투부정사 가장 많은 게 목적이 뭐뭐하기 위해 쓰기 위해서. 기사를 쓰고 블로그 포스트를 쓰고 혹은 책의 챕터 이런 것들을 내가 쓰려고 앉는 그런 단 하나의 날이 있지 않았다.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쭉 이어지는데요. Without 보이시죠? 그 다음에 뒤에 ing 보이시죠? Without ing가 뭡니까? 뭐뭐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Without 플러스 동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y 플러스 동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in 플러스 동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on이나 또 요즘에 upon이라고 많이 쓰는데 동명사 표현이 있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에 배우게 됩니다. without ing는 뭐뭐 하지 않고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by ing는 이건 수단과 관련이 있는 뭐뭐 함으로써 이런 말인데 대입학 문제 같은 경우에 독해에서는 이 by ing가 중요해요. 방법 수단을 나타내는 것을 메시지로 이용하시면 좋고요. in ing는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게 어색할 경우에는 그냥 뭐뭐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동명사 말고 명사가 들어가도 특히 upon 다음에 명사 나오면 그것도 뭐뭐 하자마자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요. 한번 정도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without waiting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 앞에 뭐가 들어간 거죠? 자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a string of people 이라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ing 앞에 붙었죠? 이게 뭐죠? 네, 의미상주어입니다. 의미주어라고 쓰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주어 이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의미상의주어라는 개념이 있죠? 의미상주어. 왜 이름이 의미상주어입니까? 형태는 주어 모양이 아니니까요. 주어 모양이라는 게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격을 쓰지 않죠? 대표적으로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주어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for 플러스 사람이나 of 플러스 사람 뭐 사람이 아니라 명사가 들어가겠죠. 이때 이 명사 자리는 전치사 되니까 목적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쓸게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동명사 의미상의주어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driving 내가 운전하는 것. 근데 이게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목적격. 그럼 둘 다 누구가 뭐뭐 하는 것. 누구가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분사죠. 분사에도 앞에다가 명사를 붙이면 의미상주어 할 때가 있는데 사실상 많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1년의 사람들이 또는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됐나요? For me to get back 보통 wait 다음에 for 쓰면 누구를 기다리다가 읽는데 지금은 wait 투부정사 이것도 오래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wait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삼형식 구조로 가자 뭐뭐 하는 걸 기다리다 일반적으로 이제 wait for 플러스 목적어 나와서 무엇을 기다리다라고 많이 쓰지만 투부정사도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for me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주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투부정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나온 김에 await라는 동사 있습니다. await. 얘도 기다리다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wait는 자동사고요. await는 타동사예요. 참고로 await는 뒤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고요. for를 붙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일련의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to get back 답하기를 to them 그들에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구조입니다. There wasn't 그 다음에 밑에 without 이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공부하지 않고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앉아서 뭘 쓰려고 하는 단 하나의 하나가 없었어. 뭐 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됩니까? 금방 이해 안 되죠. 이게 바로 유명한 not A without B 구조예요. not A without B. 생긴 걸 보세요. not이 부정, without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중 부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인데 그대로 읽으면 뭐가 돼? B가 없으면 A 하지 않는다죠. B가 없으면 A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피클이 없으면 피자 안 먹는다. 보통 제가 학생들 가끔 이제 간식으로 피자 사주면은 요즘에는 그 피클을 거의 뜯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럽니까? 아니면 피자를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런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먹거든요. 짜장면 먹을 때도 단무지 없으면 힘들어. 뭐 그런가? 하여튼 그러면 잘 생각해봐. 피클이 없으면 피자 안 먹겠다는 말을 자 긍정으로 바꿔. 긍정으로. 이중부정은 긍정된다는 말씀하시죠. 뭐예요? 피자 먹을 때 꼭 피클이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 금방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긍정으로 금방 이해되면 얼마나 빨리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맥락에 맞게 해야 되는데 A 할 때 반드시 B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뭐 피클 얘기한 거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A 할 때마다 꼭 B 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게 조금 더 어울릴 거예요. 자, 이것도 나온 김에 또 설명드릴게요. 밑에서 써가지고 좀 줄이가는데 줄을 좀 넘겨서 쓰겠습니다. 이중부정에 또 대표적인 표현이 있어요. cannot, to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는 cannot enoug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annot 부정이죠. to도 여러분 대표적인 게 투투용법 긍정이요 부정이요? 부정이라고 배웠죠? 이것도 대표적인 이중부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중요해요. 기억해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그대로 읽으면 너무 뭐뭐해서 동사할 수 없다 이겁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읽은 거죠. 그죠? 앞에 부정 뒤에 부정 그대로 읽은 거고요. 긍정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문법책들에 보면 대표적인 예문들이 있죠. 뭐 건강의 중요성을 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니까 결국은 강조하는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네, 긍정으로 빠르게 넘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중부정은 아니지만 나온 김에 말씀 좀 많이 나오는 게 not until입니다. not A until B 쉬울 때 그냥 쉽게 읽을 수도 있어요.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는다. 새벽 3시까지 집에 오지 않았으면은 3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죠. 그래서 B가 되어서야 A 한다는데 가끔 이게 어떻게 되냐면 not until을 붙여요. until부터 not until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합니다.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 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고 조동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여기 붙었죠? 그러면은 명사가 되어서야 해도 되고요. 3시가 되어서야 왔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주어가 동사 하고 나서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팁 3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앉아서 글을 쓰려고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답장하기를 기다린다. 그 부정과 부정이 만난 것을 긍정으로 처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내가 글을 쓰려고 앉을 때마다 사람들이 날 기다린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글을 잘 쓸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겠죠? 자, 다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공부해 두시고요. 32번으로 넘어갑니다. 따라보시면은 effortlessly, effort가 노력이죠? LESS 없는 거죠? 그래서 노력이 없이 쉽게라고 해석해요. 쉽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bservation,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observe에서 나온 거잖아요.
observe가 동사로 흡수하다죠. 이게 흡수하다 해서 몰입이라는 뜻으로 파생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은 기왕이 나온 거는 주로 나오는 형태로 말씀드리면 수동태가 많아요. 그래서 be observed in 또는 여기 observed하고 똑같은 말로 immersed in 이것도 나올 수 있고요.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engrossed in 그 다음에 loosed in 있어요. 그 잃어버리다 loosed. be observed in, be immersed in, be engrossed in, be loosed in이 뭐야? 어디에? 몰입하다예요. 영화에 몰입하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네,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observe가 observation으로 바뀌거나 immerse가 immersion으로 이렇게 바뀌어도 몰입이 되겠습니다. 외우시는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narrative가 해설이죠.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identify with, 자, 지난번에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identify with 이게 그냥 identify만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확인하다 식별하다고요. identify with가 붙으면 누구누구와 동일시하다. 그때 뭐 equate도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equate A with B도 누구누구가 동일시하다. 예, 전치사 붙고 안 붙고 다르죠? 미리 읽어보셨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Children can move effortlessly. 아이들은 이동할 수 있다 쉽게. Between play and observation. Between A and B가 들어가 있죠? 뭐 사이에. 노는 것과 그 다음에 observation in story. observation은 이제 in을 주로 아까 쓴다는 거고요.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 이 사이에서 쉽게 움직인대. 그 다음에 접속사 as if. as if 지금 이제 여러분 연속으로 나왔죠?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거고요. 여기 어떨 때는 as though라고도 바뀌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는 접속사 like도 접속사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Both are forms of the same activity. 두 개가 여기서 play하고 observation이라는 스토리겠죠. 이것이 형태인 것. 뭐 형태? 똑같은 활동의 형태인 것처럼. 그러니까 막 놀다가 이야기책 읽다가 완전 서로 다른 걸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자유자재로 마치 같은 것처럼 한대요. 그다음 taking of the roles. take가 롤이 역할이고 take가 그걸 맡는 거니까 역할 맡는 거죠. 그냥 어디에서 in a narratively structured game. structured가 꾸며주는 과거분사 이야기체로 구성된 그 다음에 game of pirates 해석이죠. 해적 그 게임에서 역할을 맡는 것은 taking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is가 동사가 되는 구조가 되겠네요. 그것은 not very different than 이때 than을 조심하셔야 된다. than 하면은 대표적인 뜻이 누구누구와 뭐뭐보다라고 우리가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different 다음에는 from을 써도 보통 from을 많이 쓰면 누구누구와 뭐뭐가 다르다인데 than을 써도 뭐뭐가 다르다가 돼요. 네, 뭐뭐와 다르다고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rather than 그 다음에 other than 이것들은 누구누구 보다라고 읽지 않잖아요. 뭐뭐와 라고 읽지. 그러니까 rather than 뭐뭐 요거는 뭐뭐보다는이 더 어울리네요. 요건 좀 그렇고 other than은 뭐뭐와는 다른이라고 읽는데 rather than을 같이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원래 than은 무슨 급 다음에 나와요? 네, 비교급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different나 rather나 other는 비교급도 아닌데 than을 쓰죠. 그지? 예, 이게 이제 ER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 ER 들어가 있죠. 이렇게 ER로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법 파괴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냥 소리가 비교급처럼 나기 때문에 굳어진 거라고 합니다. 또 돌아갈게요. 뭐뭐와는 다르지 않다요. 다르지 않다니까 뭐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taking of the roles 역할을 맡는 것. in ing 아까 말씀드렸죠? in ing 뭐뭐 할 때 identify with가 붙으니까 누구누가 동일시할 때 캐릭터. 그 저기 이야기에 나오는 as one watches movie. 자, 접속사 as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접속사 as 5가지 뜻. 시간, 이유, 비례, 양택, 양보 5가지라고 했죠? 여기서 뭐가 어울려? 뭐뭐 할 때가 어울리죠? 뭐뭐 하는 동안에도 괜찮아요? one, 이때 one은 그냥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watches movie 영화를 볼 때. 물론 이게 어린이일 수 있어요. 지금 앞에 어린이 나왔기 때문에 독해하다 보면 one하고 주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노는 것과 이야기 몰입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마치 같은 거가 그냥 계속 노는 거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해적 이야기 같은 거기서 역할을 맡아. 뭐 나는 선장이다 이러고 역할을 맡는 게
그게 그 캐릭터에 동일시되는 거를 역할 할 때 역할 맞는 거랑 다르지가 않대. 그럼 여러분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따로 노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이게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 독해 지문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문장들이 따로 놀게 보이면은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보이죠. 뭔가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든 둘이 연결시켜야 돼요. 뭘로 연결시켜야 돼? 핵심 소재 가지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학생들 말을 가르쳐보면은 심지어는 뭐 만점 받는 학생이든 95점 이상 안정적으로 나온 학생이라고 해도 가끔 소재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이거 답만 맞추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소재 찾기 연습하셔야 되고요. 다시 보세요. 노는 것과 이야기 몰입 사이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한다. 넘어갈 때 쉬운가? 잘 안 되잖아. 모두 전 안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잘 된단 말이야. 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게임에서 역할 맞는 것, 그 다음에 캐릭터에 동일시되는 때 역할 맞는 것, 이 둘이 다르지 않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둘 다 역시 move effortlessly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볼 때 말이죠.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서로 다른, 여긴 게임이 여기는 영화니까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아직은 아이들이라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은 아직 선입견도 없고 뭐랄까 창의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면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 같습니다. 됐죠? 33번 넘어갑니다. 33번 단어 보겠습니다. positivity 어렵지 않죠? 긍정, bias 역시 많이 나오죠. 편향도 되고 편견도 되고 편향은 한쪽으로 쏠리는 거 있잖아. 뭐 편파 판정할 때. 그 다음에 tendency, 텐드죠.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문장도 뭐 지금 여기서 그 콜론에서 끊어지는데 여러분 콜론은 부연 설명할 때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콜론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인 주어동사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지금 보시면 요거는 명사거든요. 부연 설명할 때 쓰는데 읽을 때는 그냥 즉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다행히 여기는 there is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즉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도 그렇게 읽고요. 물론 이게 이 콜론의 역할은 즉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예를 들어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A particular importance in considering emotional changes in old age is 일단 is가 동사인 걸로 확인되고요. is the presence of a possibility bias. 선생님이 다 읽어버렸는데 왜 다 읽었느냐? 여러분 동사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어 동사 찾는 건 기본이죠. 현장에서 역시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문장 해석시켜서 물어보잖아? 그러면 동사는 잘 찾죠. 특히 비동사는 잘 보이잖아. 근데 주어가 뭐냐 그러면 일단 눈이 어디로 가? 앞으로 가지. 그래서 선생님 importance입니다. 또 이상한 애들은 뭐 changes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예, 제가 문장 구조 얘기를 첫 시간 그때 한번 해드렸는데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 또는 더 플러스 분사, 주로 PP, 그 다음에 동명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대절이나 왓절이나 웨더절이나 의문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뭘 얘기했죠? 수식어 얘기됐습니다. 영어에서 꾸며주는 말들 어떤 게 있어요? 형용사나 부사. 형용사는 명사 꾸미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꾸미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일명, 전명구는 주로 부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형용사나 부사용법 쓰이고 분사가 형용사 역할, 그 다음 분사구문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관계사절은 앞에 있는 선행 명사를 꾸미는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 일명 접주동은 부사니까 주절을 꾸미자. 그 다음에 동격은 명사를 주로 꾸민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importance가 주어가 될 수 있느냐? changes가 주어가 될 수 있느냐? old age가 주어가 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뭐가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원래는 이제 동명사지만 그 다음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얘네들은 주어가 될 수 없죠. 됐나요?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네, 뒤에 있습니다. The presence. 됐나요? 문장 구조를 잘 봐야죠. 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시간이 급박한 모의고사 때
빨리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읽어야 될 때는 거꾸로 주어 읽고 동사 읽고 이렇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도대체 왜 동사조가 왜 바뀌었느냐? 아니 왜 동사가 왜 지가 뭔데 앞으로 가? 뭐 이런 걸 도치라고 부르는데요. 도치라고 부른다 뭐 이름이 중요하겠냐마는 문법 시간도 아니고 반드시 도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사 주어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선생님이 반드시라고 했어요. 지난 강좌 선생님이 접속사 as나 접속사 the인 다음에는 주어 동사도 되고 동사조 바뀌게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둘 다 되는데 반드시라는 이제 그 조건들이 있죠. 첫 번째는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그 네버나 리틀 같은 애들이 강조될 때 그때 도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또 복잡해요. 그냥 주어동사가 아니고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고요. 두 번째는 주격보어 이 형식 문장 아시죠? 이 형식 문장의 주격보어가 앞에 강조됐을 때도 주어동사 바뀌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시간, 장소나 시간부사 주로 수능에서는 장소부사 위주로 내는데요. 시간이나 장소부사 다음에도 문장부 동사조가 바뀌고요. 네 번째는 so do I 뭐 neither am I 여러분 중학교 때 기억나시죠? 얘네들도 이제 도치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됐을 때 역시 도치 구조가 나오는 복잡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 개념만 말씀드렸어요. 다섯 가지.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은 동사가 앞으로 가고 주어가 뒤로 가서 도치됐어. 왜 그런지 볼게요. of particular importance 이런 거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문법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전치사 of하고 importance가 만난 거죠. 영어에서 전치사 of 다음에 importance 여러분 중요성이라는 importance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걸 추상명사라고 하는데요. 얘는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됩니다. of 플러스 명사가 형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with 플러스 추상명사도 있어요. 이것은 뭐가 되냐면 부사가 됩니다. ly 개념이 됩니다. 네. 특히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문법 문제로도 직접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치사 at 플러스 명사도 형용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온 거를 기억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예시는 들어드릴 수 없지만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at home이라는 말이 있으면 집에서가 아니라 편안한 이란 말입니다. 편안한 이라는 형용사가 돼요. 그 다음에 of use 그럼 뭐가 되겠니? useful 유용한 쓸만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with ease 그럼 뭐가 돼? easily가 돼요. 쉽게 편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of particular importance particular 빼보면 of importance가 뭐가 돼? important가 된단 말이죠. 중요한. 그럼 particular 집어는 원래는 특별한 중요성을 of 가진입니다. 얘기 나중에 할게요. 근데 합치면 특별히 중요한 이렇게 in ing 뭐뭐 할 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이제 묶어줄게요. 한번 고려할 때 뭐를 감정 변화를 어디에서? 노년에서. 자 특별히 중요한 그 다음에 이다. 그 다음 뭘로 가요? the presence 존재 긍정 편향의 존재. 자 그럼 이제 원래 우리가 알는 유형식 순서대로 거꾸로 가볼게요. 긍정 편향의 존재는 is가 나오고 그 다음에 of importance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 어떻게 읽어야 돼? is important 중요하다가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하다. 어디에서? 노년의 감정 변화를 고려할 때. 자 그럼 이걸 그냥 앞에서부터 읽을게요. 특별히 중요하다. 고려할 때 감정 변화를 노년에 뭐가? 그 존재, 긍정 편향의 존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독해에서 모의고사 볼 때 시간이 빠듯할 때는 지금 마지막에 읽은 순서들 가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문장 구조 다 분석하고 거꾸로 갑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 there is 이게 즉 다시 말하면 tendency 경향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뒤에서 끔이죠. 무슨 뭐뭐하는 경향. To notice, attend to, and remember. notice 주목하고 attend to 여러분 attend가 아니고요. attend to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attend는 어디에 뭐 참석하다, 출석하다 이런 말이잖아. attend에 to가 붙으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to의 이미지 생각해보라 했죠? pay attention to와 똑같이 어디에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표현이고
attend에 on이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붙어서 시중 드는 거라고 그랬죠. 돌보다 이런 정도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attend to가 많이 나와요. 지금처럼 주목하고 여기 이제 눈치채고 주목하고 and remember 기억해. more positive 더 긍정적인 하고 명사가 없죠. 원래 긍정적인데 명사가 있었는데 명사는 없고 compared to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compared to 누구누구와 비교해서라는 분사 구문입니다. 뭐와 비교해서? negative information 부정적인 정보. 그럼 뭐죠? positive 다음에 information이 생략이 된 거지. 어차피 뒤에 쓸 거라서 앞에 안 썼죠. 글자 안 들어가네요. 자, 영어는 생략 이렇게 자유자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뭐야? 노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감정의 변화를 젊을 때와 감정이 변할 때 어떤 게 있다고? 긍정성 편이야. 그러니까 더욱더 긍정적인 걸 기억하고 주목하신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tendency는 누구랑 동격입니까? 앞에 있는 positive bias를 동격으로 설명한 거죠. 득하고 다시 한번. 왜냐면 이게 전문 용어니까. 자, 정리해드렸고요. 34번으로 갑니다. 34번 볼게요. passionate, passion 열정이죠. 그래서 AT 형용사형으로 열정적인. 열정적인이라는 단어도 뭐 있나요? 내신에서 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필수 단어니까요. enthusiastic 이것도 열정적인이라는 단어죠. 물론 이제 passionate만큼 많이 나오진 않지만요. 또는 zealous 이런 말도 있죠. 열정적인. 이건 기본 단어들이에요. 아주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다른데 keen이라는 형용사도 keen하면 대표적인 뜻이 예리한이지만 이것도 열렬한이란 말로 쓰이기 때문에 유사어로 보셔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border on, 원래 border는 경계선이라는 명사죠. 그런데 이제 자리에 따라서 동사가 돼서 지금은 이런 뜻인데 이거까지 외우긴 힘들고요. addiction, 중독이라는 말이고 glue, 접착제고요. bind, 묶어주다. in the face of, face란 말이 얼굴 말고 표면도 있기 때문에 뭐뭇의 직면에서 또는 약간 문맥에 따라서 뭐뭇을 불구하고 이런 말로 쓰이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face 나온 김에 face 관련해서 수능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잠깐만 보면 일단은 face의 형용사가 facial입니다. facial. 그러면은 표면적인이란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죠. superficial. 요것도 facial이 살짝 스펠링이 바뀌어서 들어갔는데 요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superficial 하면은 영어의 super는 여러분 super는 슈퍼맨한테 그 뛰어난이란 말이 원래 그게 아니고 원래는 위에 한참 위에 있는 초월한 그러니까 우리를 초월한 존재라는 얘기죠. superficial은 표면적인 혹은 피상적인 좀 더 피상적인 수능에서 아주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피상적인 게 뭡니까? 본질을 못 보고 겉만 보고 슈퍼 겉을 켜는 거잖아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n the surface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save face 반대말 lose face 이런 표현들이 수능에서 이제 face 관련으로 나옵니다. on the surface 표면적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표면적으로 이게 왜 중요할까요? 표면적으로 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라는 또 유명한 표현이 뭐야? seemingly 라는 표현도 겉으로 보기에 또는 apparently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합니다. 그럼 진짜 착할까? 의심이 들죠. 그럴 때 씁니다.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표리가 부동할 때.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거 표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또 누구도 있냐면 ideally 또는 ideally 이상적으로. 여러분 이상의 대조어는 현실이잖아요. 이상은 현실이 되기 힘들죠. 가끔은 기적적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상형을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거나 같이 결혼할 가능성은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현상과 본질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요. same face 이거는 이 두 개의 face는 체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save face는 체면을 살리다, lose face는 체면을 잃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수능에서 나왔던 face 관련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on field. field가 이제 경기 정도니까 현장에서가 되겠죠. 자, 읽어보셨죠? 들어갑니다.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어. 접속사. Some sport followers are so passionate. 몇몇 스포츠 팔로워들은 추종자? 해도 되고 보통 추종자라고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팬들입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이에요. About players, teams and the sport itself. 선수에 대해서, 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이게 제기대명사가 이렇게 강조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시 보이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바로 눈에 들어왔죠. so that이죠. so that입니다. so가 나오면 뒤에 that 나올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네, 50%가 훨씬 넘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하시죠? 자, 너무 열정적이어서 their interest borders obsession. 그들의 관심은 border. 이 동사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동사인 줄 알고 들어가라고 그랬죠? 집착에 가깝다. 원래는 경계선이 맞닿아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국경선이 뭐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남북이 통일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랑 국경이 맞닿으면 바로 앞에 그 나라 갈 수 있으니까 가깝죠. 집착에 가깝다. 이게 이제 저번에는 강박관념이라고 나왔죠.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집착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열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선수 가장 요즘 인기 있는 게 이정우 선수잖아. 그래서 그 선수에 너무 열정적이면 그냥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이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상한 사람 있잖아. 그 다음 this addiction provides. 이러한 중독은 제공한대. obsession을 중독이라고 바꿨죠. 단어를.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obsession하고 addiction하고 원래 유사어가 아니죠. 유의어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게 뭐가 돼? 문맥상 유의어. 네, 이 글의 흐름으로 봐서는 둘이 같은 역할이죠. 수능 영어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영어가 원래 그래요. 그 다음 제공한데 emotional glue, 감정 접착제를. 자, 그 다음에 뭐죠? 관계대명사죠. 그 접착제는 bind fans to. 묶어준다, 팬을 어디에? 동사와 전치사 연결고리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팬을 묶어줘요. 어디에? 팀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되는데 관계사는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났다고 봐야 되나? 이거보다는 그래. provides 1번, maintain 2번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네요. 그리고 maintain loyalty. 자, 지난번에 attain 시리즈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복습입니다. attain 뭐야? 달성하다. obtain 뭐죠? 획득하다. sustain 최근에 이게 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지속하다. 특히 환경 파괴 없이 지속하다 내지는 부양하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온 maintain 역시 유지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부양하다가 있고 뒷받침하다 support의 뜻이 있고 또 뭐 있었죠? retain 하면은 유지하다 그 다음에 보유하다 유지하다 보유하다 그 다음에 entertain 뭐라고 했습니까? 즐겁게 해주다 환대하다 그 다음 마지막 게 나와야 공부한 거죠. 생각을 품다 네. 그 다음에 detain도 말씀드렸죠. 수능에서 자주 나오죠. detain은 억류하다. 왜냐면 D가 내려버리는 거죠. 잡아서 눌러버리는 거죠. 유지한다. loyalty, 충성, 심지어 in the face of all the on-field failure 뭐뭐에 직면해서 도하면 되죠. 현장에서 실패. 만약에 오늘 시합에 졌어. 분명히 시합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충성심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이 obsession, addiction 덕분에. 내용은 어렵지 않죠. 누구나 이런 경험이 누구나는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별로 그렇게 뭐 어려서부터 무슨 연예인을 이렇게 막 엄청 좋아하거나 운동선수를 엄청 좋아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 어려서부터 그랬거든요. 별로 그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집착 같은 건 잘 모르겠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친구들이 연예인 누구 좋아할 때 선생님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있고 그 가수의 노래가 있어. 그럼 가수의 노래가 좋으면 노래만 좋아해. 가수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제 옆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뭐 가수를 좋아하면 가수의 노래도 좋아하고 또 운동선수 좋아하면 그 팀도 좋아하고 뭐 그런 경우인데 선생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35번으로 넘어갑니다. 35번 throw apart
여러분 draw가 뭡니까? draw 그림을 그리다, 그 다음에 당기다, 그 다음에 가끔은 뭐 무승부가 되다, 그 다음에 가까워지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다, 당기다, 그 다음에 무승부하다, 가까워지다. apart는 서로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멀어지다인데 뭐 필수 수건 아니고요. apart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아파트 아니고요. apart랑 같이 쓰는 이제 대표적인 수거 동사가 set apart 또는 put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side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et, put 하고 같이 쓰는데요. 둘이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set apart는 둘이 따로 떼어두다. 그런가 하면 set aside는 side가 들어가서 저 한쪽이죠. 그래서 저쪽으로 저기 한쪽으로 치워두다, 제쳐두다 이런 말인데 특히 set aside는 좀 중요한 메시지에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로만 하면은 apart나 aside가 명사 뒤에 붙으면은 뭐뭐하는 별개로 또는 이제 apart from 말로 한다고 그러고 쓰고 있네. aside from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죠. apart from은 뭐뭐하는 별개로 이런 말이고요. apart니까 서로 떨어진 거고요. aside from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뭐뭐는 제쳐두고 뭐뭇은 제쳐두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그 이야기는 미뤄두고 이런 말입니다. 한자로만 차치하고 그래요. apart 시리즈 그다음 valued 같이 있는 going to decline into가 변화 있다고 말씀드렸죠. decline이 쇠퇴 감소니까 쇠퇴하게 되는 거고요. status 지위도 되고 상태도 돼요. 그 다음에 pursuit 주어죠. 자 문장 볼게요.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aw further apart 그거 기니까 끊어지게 돼요. 이때 as 역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박물관과 대학이 draw apart 그 멀어지는 거고 further니까 더욱더 멀어지 as 시간, 이유, 비례, 양태, 양보인데 지금 뒤에 비급급 살짝 들어가냐? 그런 이제 뭐뭐 할수록이 많다고 그랬어요. 멀어질수록.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끝으로 향할 때 붙이면 좋죠.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19세기 말이면 1800년대 후반이죠. 우리나라 그 대한제국 시기 정도. 자, 그때 하여튼 박물관과 그 누구냐 저기 대학이 서로 멀어지게 되면서 and 두 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또 뭐뭐 하면서 할수록 the idea of object as a highly valued route to knowing the world went가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꾸며주는 부연 수식어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생각인데 무슨 생각? 사물의 생각. 이상해요. 사물의 생각이라니 사물이 아이디어를 가진단 말입니까?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때 of는 일종의 동격입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하는 이라고 읽으면 훨씬 맥락이 깔끔하게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as, 이 as는 앞에 as랑 다르죠. 전치사 앞에 명사 앞에 있는 찬세가 뭐뭐로서죠. 여기서는 뭐의까지 붙이면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디어 오브젝트 폼이니까 사물 뭐뭐로서의 사물. highly는 매우죠. 높게 아니고요. 매우 valued 그 존중되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길. 그 다음에 길 다음에 주로 to서 어디로 가는 길 이렇게 하죠. knowing the world. to 다음에 ing 나오죠. 이 세상을 아는 것으로 가는 거기로의 아주 매우 귀중한 길으로서의 길이 이상하면 방법으로서의 사물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됐나요? 이거 어떤 아이디어야? 사물을 뭘로 보는 거야? 세상을 아는 방법으로 보는 거죠. 라고 하는 생각은 went into decline. 쇠퇴했다. 했다? 아니죠. 쇠퇴할수록 접주동이니까 여기로 끝나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주어 collect 이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는 여기 시작됐습니다. collecting 수집이죠. 수집은 began to lose its status. 그 지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대. 그 다음에 예지가 나는데 또 이것도 뭐뭐로서예요. 뭐뭐로서의 지위. 의자 붙이면 좋죠. worth, the worthy intellectual pursuit. worthy는 worth와 똑같이 가치 있는 지적 추구로서. especially in the science, 특히 과학에서. 자, 읽어봤고요. 다시 한번.
박물관과 대학, 보통 종합대학은 그 안에 보통 박물관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 둘이 서로 멀어져. 뭐 여기서 말하는 박물관은 특히 19세기에는 대학 안에 있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둘이 멀어져. 박물관하고 대학이 같이 일할 때가 물론 많아요. 특히 뭐 고고학과라든가 미술학과 이런 데서는 뮤지엄하고 서로 협력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둘이 멀어졌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물을 이 세상을 아는 수단으로서 보는 바로 그런 생각이 쇠퇴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종의 원인과 결과죠. 수집이라는 이 글의 핵심 소재인 수집이라는 게 지위를 잃어버렸대. 즉 인기가 떨어진 거야. 지적 축으로서요. 특히 과학에서. 과학에서 뭐 표본 수집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뭐 나비 표본 이런 거.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졌대. 그 이유가 이 두 가지란 얘기죠. 됐나요? 특히 knowing the world의 수단으로서 사물을 모아. 분명히 모으는 게 옛날에 뭐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면은 안 하겠죠. 자, 이런 문장이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6번 들어가는데요. 네, 여러분 또 이제 잠시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시간인가요? 뭐 35분 정도가 지금 뭐 35분 넘었지만은 살짝 집중이 떨어질 시간이잖아요. 선생님이 뭐 다 감안하고 그리고 유튜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 현장 강의도 아니고 또 유료 인터넷 강의도 아니고 유료 인터넷 강의도 물론 잠깐 포즈할 수 있지만은 뭐 지금 유튜브도 잠깐 멈추고 알아서 쉬면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제 목소리도 계속 들으면 한 사람 목소리 계속 듣는 것도 피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이제 쉬는데 지금 제가 이거 강의 놓고 하고 있는 게 8월 11일이거든요. 8월 11일 8월 중순 좀 태풍이 살짝 지나간 직후입니다. 날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엄청 더웠잖아요. 지금 최근에 한 보름 정도 엄청나게. 그러다가 이 태풍 덕분에 살짝 오랜만에 어제 에어컨 안 틀고 잤는데 선생님도 몸에 열이 많아서 더울 때는 잠을 못 잡니다. 에어컨 필수적으로 틀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이야 뭐 여러분이 돈 안 내지만 선생님은 전기세 내야 되니까 아끼고 싶은데 또 여름에 또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뭐 체질 다르죠. 추위 잘 타는 사람, 더위 잘 타는 사람, 둘 다 약한 사람, 뭐 손발 차가운 사람, 뜨거운 사람 여러 종류가 여러 이제 체질들이 있을 텐데 너무 참지 마시고요. 너무 참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부모님이 아주 엄격하신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거에 있어서는 관대하신데 유독 에어컨은 절대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가난한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그 형편이 되시는데 일부러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뭐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또 너무 그렇게 쉽게 기계 의존하고 하는 거 기계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이 나약해지지 않을까 뭐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참을 힘들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참지 마세요. 자, 36권 들어갑니다. insightful. insight가 통찰력이죠. 그래서 이제 통찰력 있는 이란 말로 외우셔야 되고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은 유사어 중에 intuitive. 일단 형용사니까 형용사 쓸게요. intuitive 직관이 있는 이란 말이죠. 직관력이 있는 이란 말이잖아요. 똑같진 않습니다. intuitive 또는 이제 명사 intuition 직관력인데 직관이라는 건 그냥 촌스럽게 말하면 촌스럽게다기보다는 좀 거칠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감으로 찌르죠. 어떻게 보면 그 감, 직감이라고도 해석하는데 그걸 수 있어요. 그러면 감으로 찍는 것과 통찰력은 다르잖아.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그렇게 보면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직관이라는 말에 통찰력이 일정 정도 개입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비슷한 말도 될 수 있어요. 같이 공부하시고요. work. 이것도 은근히 많은데요. 이 지문에서는 연구라고 읽으시는 게 좋고요. 연구 말고도 노력도 있거든요. 뭐 다음 emphasize 강조하다, strategic. strategy가 전략이잖아. 이 단어가 참
선생님 옛날에 스펠링 잘 안 해줬는데 strategy. 예. self-ignorance. 단어 그대로 자기 무지고요. excuse.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excuse는 대표적인 게 동사로 용서하다. 이건 잘하더라고. 근데 변명을 모르면 안 됩니다.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engage. 보통 engage 하면 뭐에 참여하다, 종사하다 많은데 그냥 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순환독해서 이렇게 읽으면 편해요. 그 다음에 excessively. excessive가 과도한 거죠. 과도하게. 여기 보시면 이제 ESS가 들어가 있는데요. 비슷하게 생긴 나라들 있죠. 뭐를 정리할까? 동사로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동사가 가장 기본형이잖아요. 바로 뭐냐면은 seed가 들어가는 또는 이게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하는데 seed가 들어가는 단어들입니다. seed는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proceed가 있고요. receive가 있고요. preceder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왔던 게 exceed죠. 그런가 하면은 succeed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conceived도 있고요. conceive 올해 EBS 교재 있었죠? proceed. 자, 접두사는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pro는 앞으로니까 앞으로 가다.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그 proceed 시리즈 중에 제일 잘 아는 거죠. 뭐 진행하다 이런 말이고요. recede. re는 방향이 back이잖아. 뒤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뒤로 가다인데 그 첫 번째는 후퇴하다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다가 있어요. 휴식을 취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쉴 때 뒤에 그 등을 뒤로 해서 뒤에 기대잖아. 그 모양입니다. 그 다음 precede. 이 단어가 좀 중요해요. pre라고 하는 거는 접두사 pre는 before입니다. 먼저 이런 말입니다. pro하고 달라요. pro는 방향이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말한다면 before는 pre는 먼저예요. 그 앞에. 그 다음에 seed가 나가다죠. 그래서 먼저 어떤 일이 생긴 거 선행하답니다. 만약에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으면 뭐죠? A가 B보다 먼저 생기답니다. 이 단어 좀 독해해서 많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exceed는 아까 말씀드린 초과하다. EX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보다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모양 초과하다. succeed. 이걸 선생님이 왜 설명하는지 잘 들어봐요. succeed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공하다. 이건 다 아시죠? 두 번째는 계승하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속하다. 계승하다, 연속하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 개가 되겠네요. 성공하다만 외웠다면 당신은 잘못 외우시거나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앞에 SU가 들어가죠? SU는 서브에서 이제 B자가 이렇게 스펠링이 자음을 만나 바뀌기도 하는데 서브가 뭐라 했죠? 아래잖아. 위에서 아래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계승.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갈게요. 성공의 명사가 뭐예요? 성공하다 명사가 success죠. 그 다음에 successful로 바뀌면 뭐가 돼요? successful 그럼 뭐네? 성공적인이죠? 자, 그 다음 밑에 걸 보겠습니다. 계승하다 연속하다의 명사가 뭐냐면 succession이에요. succession은 계승, 연속.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이런 거 많이 내셨죠? successive가 뭐냐? 연속적인입니다. 연속적인. 예, 양쪽 계열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successor. 자, successor는 1번 성공한 사람일까? 2번 계승자 후계자일까? 뭘까요? 후계자예요.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자, successor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oncede는 필수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모든 단어책에 들어있지만은 콘이랑 접두사는 모이는 거고 seed는 가는 건데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접두사는 선생님 말해서 어원은 어떨 때는 직접 도움이 되는 이런 proceed 같은 거 도움이 되는데 그때 한자 얘기했잖아. 한자가 결합돼서 새로운 이미지 만들어지는 것처럼 consider 같은 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뜻이 뭐냐면 인정하다, 양보하다. 인정하다, 양보하다. 뭐 쉽게 말해 양해하다라고도 합니다. 됐죠?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장 볼게요.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몇몇.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
근데 이제 몇몇이면은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지금은 단수명사니까 그 연구의 일부가 어울리겠죠. 썸도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on 연구라는 말이나 뭐 이런 그 조사 다음에 on이라면 뭐뭐에 대한이라고 하시는 게 제일 어울려요. 위에라고 하면 안 돼. 뭐에 대한 연구야? information seeking 정보 탐색에 대한 연구는 주어고 그 다음에 emphasize 동사로 강조한대. strategic self-ignorance 전략적인 자기 무지를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understood는 여기서 동사가 아니라 pp예요. 앞에 있는 self-ignorance가 뭐야? 이해되는. 그 다음에 as 뭐뭐로서라고 읽어야 돼요. 뭐로서 이해되는. 선생님, as가 둘이 만나면 뭐만큼 아닌가요? 그거는 중간에 형사, 부사, 원급 들어갈 때잖아요. 가끔 그거 착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뭐로서 the use of ignorance 무지의 사용으로서 뒤에 얘도 뭐뭐로서요. 뭐뭐로서 남발되고 있네요. 뭐로서? excuse 조심하라 했죠. 변명으로서.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engage를 꾸민다고 보시면 되니까 가로를 묶어주겠습니다. To engage excessively in pleasurable activities. excessively 과도하게 engage 하는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뭐뭐 하는 어디에 즐거운 활동에 과도하게 그 활동을 하는 어떤 변명으로서. 그 다음에 대신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That may be harmful to one's self. fears yourself까지 관계사절은 다 묶어주겠네요. 피해가 될 수 있는 누구에게? one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의 미래 자아에 해로울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지나치게 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서 무지함을 이용하는 걸 바로 strategic self-ignorance가 같네. 자, 역시 이제 읽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글이죠. 선생님, 여러분 이거 뭐 떠오르지 않아요? 뭐 떠올라? 몰랐어요. 그 있잖아, 우리.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비겁한 변명이죠.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무지를 변명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몰랐어요. 이거잖아. 가끔 신문에 신문이라기보다 기사에 보면 뭐 음주운전 했다든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잘못인지 몰랐어요.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지. 여기가 됐죠? 30번으로 갑니다. 단어 보시면 concept, 개념이라고 하면 되죠. statement, state라는 단어가 있죠. state도 여러분 하나만 외우면 안 돼요. stat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번 나왔던 status가 있고 statur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statue가 있고요. state는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는데요. 동사할 때는 진술하다 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할 때는 상태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지위가 있고 지위 신분 그 다음에 국가나 주가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국가 주를 먼저 대답을 하는데 많이 쓰이는 거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아까 말했던 상태나 지위. 이건 지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상태라는 뜻도 많이 쓰이고요. stature 말 높이를 말하는 뭐죠? 높이라고 하시면 돼요. 높이. 뭐 신장 이런 거. 그 다음에 statue는 조각상 같은 거 말이에요.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strike as b strike 때리다. as랑 만나면 뭐뭐 인상을 주다는 말이에요. 어떤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때리는 것 같은 인상 이런 말이고요. 참고로 여러분 strike는 명사로 쓰이면은 뭐가 있어? 파업이란 뜻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landscape 풍경, blend, 혼합, distinction 차이, 구별이나 차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descendant, descend라는 동사가 있죠. 반대말은 ascend라는 게 있는데요. descend가 내려가다예요. 접두사 D는 내려가는 다운의 느낌, 그 다음 ascend가 올라가다, 상승하다죠. 상승과 하강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descendant는 내려온 사람이니까 후손. 참고로 ANT 있죠, 여러분? 영어 단어 끝에 전미사 ANT는 형용사를 만들거나 명사를 만들어요. 명사나 형사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study, 공부하다죠. ENT 붙여서 공부하는 사람 학생이잖아요. 네, 됐죠? 읽어볼게요. Concepts of nature. 자연의 개념은 are always cultural statement. 항상 문화적 진술이다.
그런 거 없는데? 선생님 이 문장까지 다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this may not strike Europeans as strike A as B 말씀드렸죠. 이것은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어 유럽 사람들에게. 뭐뭐라는 인상, 뭐뭐로서 인상이죠. much of insight. 많은 통찰력. 그런 거는 상당한 통찰력으로는 인상을 주지 않는데 그 다음에 for. for 중요합니다 여러분. for 왜 중요할까? 잘 보세요. 뒤에 뭐 나와? 주어, 동사가 나오죠. 역시 이런 걸 놓치는 친구들이 많은데 for는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품사가 보시면 주어 동사 앞에 있으니까 접속사죠. 뜻은 왜냐하면이에요. because랑 비슷하죠. 똑같진 않아요. 됐죠? 왜냐하면 유럽의 풍경은 is so much of a blend. 상당히 혼합, 많은 혼합이래. 응? 혼합? 뭐 혼합? 뭘 섞었어? 뭘 섞었다는 얘기야?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데 읽어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일단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그러나 in the new world 신대륙 여기서 신대륙이 열려면 여기 나오잖아. 최소한 유럽편 유럽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인 신대륙 에서는 이 주어가 아니죠. The distinction appeared much clearer. 여기 조동사 나오죠. 여기서 그렇게요. 훨씬 더 이거 방주하는 멋지죠. 훨씬 더 명백해 보여. appear 다음에 형용사는 뭐뭐하게 보이다. Not only to European sailors and visitors, but also to their descendants. 요거 읽히죠? 이때 to는 클리어하다, 에게 누구에게 클리어해 보인다 이런 연결됩니다. 유럽 정착자들, 유럽에서 신대륙을 건너온 정착자들, 그 아메리카 내려온 사람들이나 그냥 정착은 아니지만 그냥 왔다 간 사람에게도 명백해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누구 나왔네요. 명백해 보인대. 뭔 말이죠? 무슨 말이죠? 유럽과 신대륙의 차이가 살짝 언급이 되는데 유럽의 풍경은 섞여 있대. 뭐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자연의 개념이 문화적 진술이라는 이 말은 유럽 사람들에겐 그다지 대단한 어떤 발견 통찰력이 아니래. 그리고 반대로 신대륙에서는 그 구분이 선생님이 그 집어넣었죠? 선생님 저번에 말씀드리지만 이걸 읽을 때가 있고 안 읽을 때가 있는데 근데 그 구별이 여기서 그 구별이 뭔지 생각해 보셔야 돼. 얘랑 관계 있죠. 그 구별이 명백해 보인대. 누구에게든 명백해 보인대. 뭐야 이거? 실제 이 지문에도 뭔지 직접 말 안 했습니다. 이 안에서 찾으셔야 돼. 뭐가 섞인 걸까요? 하나는 일단 자연이죠. 자연과 뭐가 섞인 것과. 문어가 보이죠? 자연의 개념은 문화적 진술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문화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직접 언급 없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자연의 개념은 문화적 진술이야. 여기에 이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모의고사 보는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하기 힘들지만은 자연을 바라보는 생각이 인간의 관점이 문화적 개념으로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이것은 이미 자연과 인간이 섞여서 살고 있던 유럽에서는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눈만 돌리면 바로 옆에 숲이 있고 같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신대륙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분리라는 게 명백해. 여기서 보충 설명 없지만은 그러니까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 건너간 최초는 저기죠. 이제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남미와 북미 사이에 바닷가에 있는 섬들 있잖아. 뭐 카리브 해 쪽. 그 다음에 뭐 잉카 제국 이런 데 쳐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도 쳐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남미, 뭐 브라질 이런 데 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직 거기는 미개척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연 지리를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그곳은 유럽과는 다르게 자연과 인간의 거주지가 분리되는 특히 유럽 사람들 처음에 건너갔을 때 정착촌 개척했을 때는 당연히 인간만 모여 사는 데 만들고 나머지 원주민 사는 데 나눠짓고 했겠죠?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의 풍경, 원래 자연 환경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8번 보겠습니다. refer to.
외울 때 to 붙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 뜻이었었어요. 언급하다, 그다음 참조하다, 지칭, 지시하다, 가리키다, 그다음 modified, 수정된, extended family, extend가 연장하는 거잖아요. 연장된 가족을 우리말로 대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ulti-generational, 멀티 여러분, 멀티 알죠? 여러, generation 세대잖아. 합치면 다세대가 돼.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이러는 거. tie는 묶는 거죠. 묶는 게 유대관계 단결이 되고요. restaurant, rest는 보통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어디에 그냥 rest만 해도 어디에 놓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restaurant이 어디에 근거하다,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co-residence, reside 보이십니까? reside라는 동사가 거주하다거든요. 그래서 공동 거주, co-residence 합친 거고요. corporate, 일반적으로 corporate는 기업 혹은 기업의 법인 기업이라고 많이 쓰이는데 공동이라는 뜻도 있어요. 얘가 발음이 누구랑 비슷해요? 얘하고 비슷하죠. R자 발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근데 corporate는 협동하다죠. 그러나 지금 분명히 다릅니다. 단어 보셨고요. 자, 들어갑시다. Eugene Walker라는 사람은 had referred to this pattern of behavior as, refer to A as B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 역시 많아요. 이때 as 뭐뭐로서 로라고 하면 됩니다. 이 패턴의 행동을 가리켜서 말했어, 언급했어. 뭐뭐로 됐죠? Modified extended family, 수정된 대가족이라고 불렀대. 이것은 뭔지 몰라요. 일단 모른 척 넘어갑시다. It is an extended family structure. 이것은 그것은 앞에 말한 이 modified extended family는 아니 여기가 아니고. 자, 그것은 대가족입니다. 구조, 대가족 구조인데 because 왜냐? Multi-generational ties are maintained. 끊어지겠죠? 다세대의 유대관계가 are maintained, 동태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it is modified. 그것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되죠? because 왜냐면 it does not usually rest on. 일반적으로 rest on 뭐에 근거하지 않아? co-residence, 공동 거주.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요거는 앞에 있는 co-residence를 꾸민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대들 사이에. 세대들이라는 거는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같이 사는 것에 하지 않는데. 그리고 다시 주어 동사죠. Most extended families, 주어, do not act 동사 보이시죠? 대부분의 대가족은 do not act, act와 as가 만나면 뭐뭐로서 활동하다 보다는 뭐뭐의 역할을 하다라고 읽는 게 좀 더 어울려요. 역할을 하다. serve as도 이렇게 쓸 때가 많아요. 뭐뭐의 역할을 하다. 됐죠? function의 기능, corporate group. 기업이라고 만든단 말이지. 공동 집단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됐나요? 정확하게는 because부터 끝까지가 하나입니다. 이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냥 대가족 말고 그 원래 대가족 개념이 약간 변경된 게 있는데 일단은 대가족이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거. 여기까지는 일반적 기존의 대가족 개념이라면 이제는 수정됐어. 바로 이 modified의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여기죠. 첫 번째는 뭐 세대 간의 공동 거주도 일단 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대가족 얘기인데 그거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협동 집단의 역할이 없어. 서로 돕고 사는 것도 없어. 그냥 남남처럼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현대사를 오면서 거의 이렇게 되죠. 심지어는 요즘에 1인 가구도 많아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인 가구 비율도 제가 통계를 봤는데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할아버지 엄마랑 같이 사는 그런 경우도 아직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변에 보면 보기 많이 힘들어졌죠. 옛날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전통 사회 때야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자, 38번 설명 다 드렸고요. 39번으로 가겠습니다. 39번 뭡니다. apparent, 명백한 분명한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거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이라는 말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전혀 다른 완전 반대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다 이런 거 몇 개 있거든요. 말씀드리면은 virtual이라는 단어 있죠. virtual.
virtual reality VR 하잖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그 생각한 그 뭐처럼 원래는 이게 실제 이런 말이에요. 실제. 그런데 또 가상 이런 말이 있죠. 완전 반대지. 완전 반대잖아요. 이거는 진짜고 가짜 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문맥에서 여러분 만약에 virtually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뭐로 쓰이냐면 사실상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쓸 때가 많아요. 뭐 가상이란 말도 아마 문맥에 따라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영어에서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서로 반대인 것 같은 의미지가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serious도 이런 경우죠. serious. serious 뭐야? 진지한이라는 뜻이 있고 심각한이라는 뜻이 있잖아. 이미지가 전혀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몇 개 정도는 이미지가 반대인 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universality. 유니가 하나로다 그죠? 그 universal은 보편적인 것, 보편성. 반대말은 특수성이겠죠. 그 다음에 이건 몰라도 돼요. 세러션 꼴의 목이고요. 선생님 목이 뭐야? 뭐가지? 에이 왜 이래? 종, 과, 속 할 때 그 목이잖아. 그 다음에 preserve. 유지하다 보다는 이제 보통 보존하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뭐 유지하다도 필수단어입니다. serve가 들어가 있죠? serve가 들어간 단어들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냥 serve가 있고요. conserve, preserve, 어렵지 않은 단어이지만 그 다음에 reserve, deserve, serve.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나왔죠? serve는 기본적인 뜻은 제공하다고, 그 다음에 봉사하다, 그 다음에 도와주다가 있어요. 뭐 봉사하는 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conserve, 예, 보존하다, 보호하다. preserve 똑같습니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자, 다만 거의 둘이 비슷하게 쓰이는데 약간 파생어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conserve의 파생어 중에는 뭐가 있냐면 conservative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conservative. 이게 뭐냐면 현재 상태를 계속 보존하려는 사람들의 특성, 보수적이죠. 자, 그런가 하면 preserve가 preservative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일단 이제 저기 하고요. 형용사 말고 아니 명사를 쓰이는 경우 중에 뭐가 있냐면은 방부제가 있습니다. 방부제는 보존제라고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파생할 때는 조금씩 다르게 읽힐 때도 있다는 거. 그 다음 reserve 예약하다. 네, 네 그래요. 거기서 멈췄다면 공부 더 하셔야 돼요. re는 방향이 뒤로 가는 거 아니야? 뒤에다가 뭘 해놓은 거. 그래서 정확하게는 얘가 따로 떼어두다. 여기서 예약하다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어디 뭘 예약해 놓잖아?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그 호텔 같은 데서 그 방을 떼어 놓는 거잖아.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나냐면은 비축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됐나요? 따로 떼어놔서 보존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웃긴 거는 reserve의 파생어 중에는 reserved, 그러니까 ed가 들어가서 pp로 바꾼 이 단어가 있는데, 자, reserved가 뭐냐면 방향이 뒤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토론할 때 앞으로 나서지 않고 뒤로 빼는 태도죠. 그래서 조심하는, 또 의식하말로 자제하는 이런 말이에요. 가끔 나옵니다. deserve, 예, 뭐할 자격이 있다 또는 뭐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역시 필수 단어입니다. deserve는 문법에서도 중요한 표현이죠. 뒤에 뭐가 나와요? 동명사가 나오죠. 뭐할 가치가 있다. 투부정사 쓰지 못하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vital. vit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생명이랑 관계 있어요. 그래서 vital은 생명의 중요한도 되고 치명적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organism, 유기체인데 그 vital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수면의 분명한 보편성. And, 끌어볼까요? 기니까. And the observation that, 관찰. 그 다음에 that, 절인 게 보이시나요? That mammals such as cetaceans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to preserve sleep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까지. 예, 여기까지 대절입니다. suggest가 동사 모양이죠?
이 문장의 주어는 두 개입니다. 앞에 나오는 universality가 첫 번째고 observation이 두 번째고 suggest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됐죠? 관찰. 그 다음에 이때 that은 뒤에 보시면은 문장이 완전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격 해석할 때는 뭐뭐라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뭐라는 관찰. 만약에 이게 이상하면 뭐뭐의 관찰을 하셔도 되겠죠. 포유류들. 서치 해제는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고래, 목과 같은 그런 포유류들은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보이시죠? 얘네들이 develop 발달시켰다, 발전시켰다. 여기서 발달이 좀 더 어울리자.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 서치가 원래 대표적인 뜻이 그런이죠. 그런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 이거보다는 여러분 서치는 매우란 뜻도 있어요. 매우란 뜻. 지난번에 선생님 뭐 했어? So that 너무 뭐뭐여서 뭐뭐하다에 such that도 같은 뜻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의유를 이렇게 많이 써요. 메커니즘은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보통 내가 서전에 기제라고 그러는데 기제가 더 어렵잖아. 그냥 메커니즘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이 생겼는데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 preserve sleep on 잠을 유지하기 위해 on 이때 on은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얘도 가끔 해석이 돼요. ls 최소한 어디에서 죄송합니다. 이때 on은 그냥 뒤에 명사 앞에 쓴 거네요. 네, 여기에서네요. 하나의 한쪽 뇌의 한쪽 at a time 한 번에 뇌의 한쪽 왼쪽 오른쪽 중에 한쪽에서 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관찰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가서 suggest that. 선생님이 지난번에 suggest 습관을 바꾸라고 그랬죠? 제안하다가 먼저 떠오르면 안 된다고요. 시사한다, 보여준다. 됐죠? 잠이라는 게 additionally provide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some vital service 중요한 서비스. 누구에게? organism 생명체에게. 일반적으로는 provide A for B 하면은 누구를 뭐뭐에게 준다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면의 명백한 보편성. 이게 뭐예요? 수면의 명백한 보편성. 딱딱한 말투죠. 여러분 참 딱딱한 말투 싫어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바꿔서 쉬운 말로 바꿔야 되겠죠. 뭐예요? 누구나 다 잠을 자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가 다 잠을, 우리가 알기로는 동물들은 누구나 다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관찰인데 내용이 길었어요. 고래목과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잠잘 때 뇌의 한쪽만 잠을 자고 한쪽은 깨어있는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관찰했거든? 자, 이 두 가지 사실은 뭐를 암시하느냐면 수면이라는 게 생명체에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나 다 잠을 잔다는 것도 수면이 중요하다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뇌의 한쪽만 자는다는 게 그럼 한쪽은 깨어있잖아. 한쪽은 깨어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생존에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포식동물이 공격하러 왔을 때도 금방 눈치채잖아. 네, 그래서 서비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39번 다 설명드렸고요. 40번 가겠습니다. 단어 보시면 bound, 경계, boundary하고 bound랑 비슷하게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property, 재산이란 뜻이 보통 단어책에 보면 이게 재산이란 뜻, 토지나 재산을 가리키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특성이란 뜻도 어떻게 보면 특성이 더 많이 쓰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From age to age, age가 나이 말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대로라고 읽지만 긴 시간을 말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from A to B가 어디에서까지 하신 것처럼 그런 말이 있는데 from 다음에 time, to time 이렇게 나면은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때때로라는 수거가 되잖아요. sometimes랑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rom A to B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는 어디에서 어디로라는 것을 이제 변화나 이동을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같은 명사가 들어가면은 보통은 every의 의미로 보면 돼. 이것도 이제 every time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돼요. 매번 이렇게 됐죠? testimony, 테스트가 들어갔지만 증언입니다. 증언이라는 단어에 이제 대표적인 게 witness가 있죠. 물론 witness는 증언보다는 목격에 가까운데
witness. 예, 이거는 이제 목격자도 되고요. 자, 이 문장은 비교급을 이용한 아주 전형적인 고급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What can be more pleasant? 더 즐거울 수 있는 것. what은 관계대명사 할 때는 뭐뭐 하는 것, 의문사 할 때는 무엇인데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원리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따옴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로 이어져서 읽으시면 돼요. 중간에 이 말은 들어간 겁니다. 영어 이렇게 중간에 쓰는 경우 있죠? 일단 읽어볼게요. Editor of a magazine for gentlemen asked his reader. 편집자. 젠틀맨을 위한 편집자의 잡지의 편집자인 사람이 그의 독자에게 물어봤다. 뭐를? 바로 이 따옴표부터 이 끝까지 따옴표의 문장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빼고 읽고 일단 여기 들어갈게. 더 즐거울 수 있는 것. 아니네. 여기는 물음표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의문사니까 무엇이라고 읽는 게 더 어울리겠네요. 그럼 다시 읽을게요. 무엇이 더 즐거울 수 있을까? 네, 무엇보다. 비교급 다음에 되니죠? To have the bounds and limits. 가지는 것. 이때 투부정사는 명상법에 어울리겠죠? 뭘 가지는 거예요? bound and limit. 경계와 한계. of 무엇의 your own property. 너의 재산을 가지다? 가지다 아닙니다. 최근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 문장 유형인데요. 여기 have가 보이죠? 그 다음에 뒤에 ed가 두 개 들어간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사역동사 구조입니다.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pp가 나온 오형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죠? 사역동사 목적어 pp.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죠. 다시 목적어가 뭐뭐 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 구조입니다. 당신의 재산의 한계 경계가 보존되게 하고 계속되게 하는 것이에요. 언제? From age to age. 대대로. 여기서 끊고요. 여기서 끊기가 너무 여러분이 이게 좀 길다 싶으면은 뭐 여기서 끊으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끊으면 이제 have에서 끊어지니까 이상하죠? By the testimony of such living and growing witnesses. 의해서. PP 다음에 의해서죠? 증언. 누구의 증언이냐? 그런 살아있고 성장하는 목격자들. 이게 뭘까요? 이게 누굴까? 살아있고 성장하는 목격자들이 누군지 이 실제 지문에도 직접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추해 보면은 대대로 재산이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지금 살아있는 목격자가 여기서는 지금의 내 아들, 딸.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하는 목격자면은 내 손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손이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무엇이 더 즐거울 수 있느냐? 뭐보다? have 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여러분, 이건 이제 보통 중3 영어에 많이 나오던데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중3 때 많이 나오는데, 물론 고등학교 영어도 똑같죠? 문장의 주어 앞에 no가 붙거나 few가 붙어. 그러면 긍정의 부정이 부정이죠. no 아무도 뭐 하지 않고 few 거의 하는 사람 없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비교급이 나와 더 똑똑하다 이런 거. 아니면은 as 원급 as가 나와 누구만큼 똑똑하다가 나와. 비교급 다음에 then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와. 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무도 A보다 똑똑하지 않다. 또는 아무도 A만큼 똑똑하지 않다. few가 들어가면 뭐 거의 없다지만 크게 달라질 거 없죠. 그럼 뭐죠? A가 제일 똑똑하다. A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누구나 다 기억은 공부했을 겁니다. 최상급이라보다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A가 최고, A가 제일 똑똑하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주어가 사물이면은 little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얘도 응용해 보세요. 의문문인데 선생님이 이제 구문에서 의문문을 가끔 뽑아요. 여러분 의문문이 독해에서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한번 볼게요. 무엇이 더 즐거울 수 있느냐? 뒤에 나오는 뭐뭐 하는 것보다. 이게 뭘까? 네, 의문문이지만 뒤에 하는 것을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부정 다음에 비급급 대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응용을 해보세요. 무엇이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즐겁겠느냐? 여러분 우리말도 비슷해요.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뭐겠니? 없어요 이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ho knows? 이런 표현. 누가 알아? 그럼 누군지 물어보는 건가? 그런 거보다는 뭐가 맞냐면 아무도 몰라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사의문문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누가 알아? 여러분 평소에 대화해서 봐봐. 야 그거 우리 반에 뭐 없었대. 그거 없어진 거 누가 그랬지? 그때 옆에서. 그걸 누가 알아? 그럼 뭐야? 아무도 몰라 이거지. 네, 이거 이제 수사의문문인데 지금도 그런 겁니다. 뭐뭐 하는 것보다 더 무엇이 더 즐겁겠어? 뭐가 더 즐거울 수 있겠어? 즐거울 수 있는 건 없어. 됐죠? 그러니까 이때 what 자리에 여기에 nothing을 집어넣고 읽어도 똑같은 맥락이 되죠. 물론 이제 의문문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은 이거 써먹으면 좋아요, 여러분. 왠지 알아요? 아까 그랬잖아. 이 뒷부분을 최상으로 만들어주니까 여기 핵심 소재가 언급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해드리면 너의 재산이 너의 후손들이 증언해서 뭔 증언인지 생각해봐요. 오랫동안 계속 보존되는 거 그거보다 더 즐거운 건 없어. 그죠? 내가 만약에 엄청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재산을 엄청 많이 지금 벌었어. 근데 그게 우리 후손들이 계속 지켜주고 계속 내 재산이 이어지면 좋을 거 아닙니까? 사라지면 싫잖아. 근데 여기에는 증언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구체적인 설명이 너무 없는데 내 재산이 우리 손자의 증언에서 지켜진다. 그러면 이제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나중에 뭐 상속세 뭐 재산을 상속하거나 그럴 때 만약에 후손이 어리석어서 날려버리지 않고 그러면 날려버릴 수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제대로 뭔가 해가지고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